통일부 장관님, 예. 한미 정상회담, G20, 그리고 베를린 선언, 뭐 이렇게 쭉 일련의 그 과정에서 그 한국의 이니셔티브, 흔히 운전자론으로 이야기되는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꽤 큰 성과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그 코리아 패싱을 넘어서 나싱이다. 이런 그 비아냥을 들으면 조금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건설적으로 우리가 좀 수용한다면 그 이른바 운전자론, 이것이 그 표류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그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석에 앉으면 그 다음에는 그 키를 꼽고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동을 걸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에 대한 좀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을 그 지적하는 거라고 우리가 좀 건설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지난번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저 통일은 대박이다 하고 시동을 확 걸었는데 그냥 공회전 엄청나게 하다가 그냥 차가 멈추고 그 키를 끄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신중한 건 좋은데요. 신중한 건 좋은데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운전석에만 앉아 있고 시동을 걸고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뭐 사실 바람직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키를 꽂고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고 드라이브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장애가 조성되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장애는 어떤 겁니까 지금? 그 북핵 미사일 이거 분명히 있고 또 예.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현재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북 관계에 일단은 목표를 두고서 또 한편으로는 전술적으로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일단은 저희가 가장 큰 장애다. 예, 일단은 장애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가 이 키를 꽂고 시동을 걸어서 드라이브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 이런 건 뭐 틀림없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 구조를 만드는 이런 데까지 1차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를 복원해서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우리의 키인데 그거를 지금 꼽고 시동을 걸 수 없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저도 이제 그런 점에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 그 업무 보고 하시는 거 보면은 통일부 장관님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님도 그렇고 이전보다는 진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건이 성숙돼야지만 대화를 하겠다라든가 핵과 대화를 연계시키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게 또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서너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어떤 장애물을 넘어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선 제재 후에 대화를 한다. 어떤 여건이 성숙해야지만 대화를 한다. 이런 것들은 좀 다 넘어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지난 정부에서 다 반복했던 얘기들이고 실패했던 거거든요. 뭐 의도적으로 실패하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접근 방식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재 후대화 뭐 아니면 핵을 포기하면 엄청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류의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핵도 못 막았고 미사일 그 고도화도 못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핵과 대화, 재개 이런 것들을 너무 그 경직되게 연계시켜 놓는 거는 옳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뚫리면 나머지 하나에도 반드시 긍정적 역할을 한다. 이런 거는 뭐 통일부 장관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략적 인내. 미국에서 이렇게 전략적 인내. 표현이 멋있을 표현이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략적으로 무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나 아니면은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거 어느 것 다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 전략적 무시 이런 거는 실제로 상황을 못 바꿨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측면은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들어가는 거, 이건 뭐 우리의 그 이익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의지하고는 뭐 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시에 경계하고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의지, 인식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미국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그 외교부 장관께서 뭐 주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도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최근에 미국에 뭐 도세 차례 이렇게 다녀오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특히 트럼프 이후에 우리의 의지를 미국 측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잘 정착되어 있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장관께서 좀 직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루트들 또 뭐 새로운 주미대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어떤 그 루트를 우리가 잘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할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잘 경계해서 극복해야 되겠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외적으로 이 말전쟁이요. 말폭탄 쏘는 거. 이게 말총 쏘는 걸 넘어가지고 말폭탄 쏘고 이러면서 말전쟁이라고 표현됐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수위가 넘어가 버리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잘못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 과격한 선동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정부가 어떤 결단을 하고 추진하려고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서 이 보수 세력들 중에서도 평화를 애호하는 이런 보수 세력들, 이런 분들의 그 협력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으로 한국에서 보수가 새로워지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평화에 대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특사 파견이라든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특사 파견, 경제협력 담당자 간의 어떤 협의, 루트 이런 걸 자꾸 진행하는 거, 또 그런 논의 과정에서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특사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군사 옵션 문제들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데 아직 북쪽에서 대답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평창올림픽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정치적인 측면들을 다 떠나서 군사적인 측면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거를 부정할 그 어떤 세력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잘 활용해서 활용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관계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사적인 정치적인 뭐 안보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정부의 의지도 아니고 또 미국과 국제사회의 그 어떤 이해, 이익 이런 것과 또 저는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외교부 장관께서 주로 많은 역할을 통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부가 병행하고 있는 대화 노력과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한다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 이런 것들은 잘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런 노력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정책적으로 하나 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게 뭐 외교부 따로 통일부 따로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또 청와대나 이런데 주도를 하는 NSC도 있고 뭐 외교안보 관련한 정책실도 외교안보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합 조정되긴 하겠지만 이 문제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런 권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위임받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중할 수 있는 조정관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도입해서 아주 집중하고 집요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방식을 검토해보면 어떤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페리 조정관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유력한 사람들도 같이 결합시킬 수 있으면 결합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버전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